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닷새 뒤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됩니다. 지난 4년 동안 21대 국회에서의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중부내륙법이나 음주운전 방지법 등 눈길을 끄는 법안들도 발의했지만 전체 가운데 단 29%만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국회 전체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에서 4년 동안 발의한 전체 법안은 25,839건. 이 가운데 충북 지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628건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법안을 낸 충북 의원은 149건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하지만 처리된 법안은 단 24% 수준인 36건에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의원도 100건이 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역시 24% 수준인 26건만이 처리됐고,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단 48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60건의 발의 법안 가운데 5건만 통과해 처리율이 8%로 가장 낮았습니다. 충북 의원들을 종합하면 628건의 법안 중 29%만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21대 국회 평균보다도 저조한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처리된 법안 가운데 10건은 폐기되거나 자진 철회한 법안으로 사실상 반영 비율은 더 낮았습니다. 원안 그대로 가결된 법안은 8명을 모두 합해도 단 10건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주목받은 법안들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2에서 5년 사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모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또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30년 이상 재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부내륙지원 특별법도 충북 지역 8명이 모두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법안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충북대학교의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125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충북대는 어제 교수회와 직원, 총학생회, 외부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평의원 회의를 열어 의대 중원 학칙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49명인 의대 입학 정원은 내년에 125명, 이듬해부터는 2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충북대 의대 학생들과 교수들은 회의실 앞에서 증원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청주병원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편입되면서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인근 건물을 임차해 이전을 준비해왔지만 앞서 충청북도는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이유로 병원의 이전을 불허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청주병원이 기본재산 확보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주까지 병원 측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법인 취소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잦은 낙석으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낙석의 과실수가 망가지고 도로까지 덮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데요.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에 사는 이상호 씨는 며칠 전 겪은 아찔한 순간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운전하던 차량 뒤로 쿵 하는 소리가 나 뒤돌아보니 커다란 바위덩이가 떨어진 겁니다. 당시 아스팔트가 부서질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 심리적 고통으로 병원 진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잠깐 자면은 돌멩이 떨어진 거 아니면 이게 내가 돌멩이에 저 압사당한 거 이런 것만 자꾸만 꾸해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공사 과정에서 낙석이 발생한 건데 이상호 씨 소유의 과실수 피해는 물론 이사를 간 마을 주민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굴러떨어진 돌덩이에 도로 옹벽은 파손됐고 이후에도 수차례 낙석이 발생했지만 이렇다 할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일부 구간에 설치한 낙석 방지망과 흙뚝뿐이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부지를 매입하라는 요구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불가하다며 사고 발생 시 연락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분통입니다. 임대를 내갖고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아직 미평 안 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이걸 매입을 하든지 그러시면 아주 바람이에요. 이에 대해 시공사는 토지주가 요구하는 보상 규모와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합리적 금액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낙석 방지 시설도 4배가량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단부에 시설을 설치하고 또 하부에 도로변에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변에도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309 개통일은 내년 5월로 예정된 가운데 최소 1년은 공사가 더 진행될 전망이어서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 업주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수법이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검은색 점퍼와 모자, 마스크로 신분을 완전히 감춘 남성이 청주시 율량동 상가밀집 지역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그러다 노래방이 있는 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노래를 부르던 손님이 다 나갈 때까지 건물 계단에 2시간 넘게 숨어있던 남성. 손님이 모두 빠지자 노래방에 들어갔고 흉기로 60대 여성 업주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현금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남성은 1km 떨어진 자택으로 도주했고 범행 4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56살 전 씨. 신용불량자였던 전 씨는 돈을 구하기 위해 범행했고 현금 56만 3천 원 중 50만 원은 밀린 월세로 나머진 생필품을 사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거 당시 집 안에서는 칼날이 15cm 이상인 허가받지 않은 흉기 수십여 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청주지방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에서 나올 때부터 흉기를 챙긴 점, 살해 이후 바닥에 있는 혈흔을 닦아치운 점, 범행에 쓰인 옷과 도구를 모두 CCTV 사각지대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업이 끝난 것처럼 노래방 조명을 꺼 피해자가 손님에게 한 차례 구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가능성도 없앴다며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지난 20일 청주시 운천동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 관계인 여성이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에 다퉜고 같이 못 살겠다고 말하자 홧김에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랜드 플라자 청주 호텔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호텔 측은 2층 전체와 3층 일부를 판매시설에서 위락시설로의 변경을 골자로 하는 관광사업 계획 변경서를 청주시에 접수했습니다. 이 호텔은 지난해 말 강원도 평창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A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호텔 주변 학부모들과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 청주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부터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중장년까지 요즘 모든 세대가 취업 절벽을 느끼고 있는데요. 어제 청주에서 열린 채용 박람회에는 3천여 명의 구직자들이 참여해 고용 위기를 극복하려는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2024 청주 채용 박람회에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과 중장년층 등 3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구직자들은 채용 공고가 담긴 대형 구인판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채용 박람회를 찾아 희망하던 일자리를 찾은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지원서를 작성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취업문에 직면한 대학생들은 맞춤형 취업 컨설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취업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 굉장히 문이 좁다, 동아리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취업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채용 박람회에 참여한 반도체와 화장품, 식품업 등 100개 기업은 600여 명에 대한 고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60여 개 업체는 직접 부스를 마련해 기업 비전과 업무 특성을 설명하고 현장 면접도 진행했습니다. 구직자 가운데 적합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연구소 쪽이나 영업 쪽에는 해당 직무에 역량을 좀 갖춘 부분이면 좋겠고 일반 스텝 부분에 대해서는 대인관계나 사무적인 업무 능력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상담 특별관에는 업종별 직무 설명과 진로 상담, 취업 매칭 등
4개 취업 관련 컨설팅관이 운영됐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물론 직업 심리검사와 이미지 컨설팅까지 취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 기업에 맞는 직무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맞게 입사 지원서도 같이 준비해 오신다면 취업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채용 박람회는 최근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을 고려해 소상공인들의 재취업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대에 충북통일교육센터가 설치됐습니다. 통일부 산하의 충북통일교육센터는 김윤배 청주대 총장이 센터장을 맡고 통일교육위원 70명을 위촉해 찾아가는 통일순회강좌, 통일안보체험학습, 열린 통일강좌 등 다양한 통일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김윤배 센터장은 충북통일교육센터가 충북 지역의 통일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통일의 염원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 0을 목표로 하는 2025 학교 탄소 중립 실천단이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진행했던 환경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올해 학교에서 실천할 공동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학교 탄소 중립 실천단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교육 우수 사례집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